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간호법을 둘러싸고 지금 의료 직역 간에 참 많은 갈등이 있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이제 많으신데 저도 공무원 시절에 이제 일부 분야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만은 의료 분야는 굉장히 많은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있기 전에 과거부터 예를 들어서 의학 분리 문제라든지 또 한의사, 의사 문제라든지 굉장히 좀 복잡했죠. 사실 간호법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간호법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당시에 이제 박찬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지역 간의 관계가 좀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이 좀 진전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좀 급진전이 됐었죠. 그래서 원래는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보건의료단체 13개 단체가 네. 의료법에서 간호사, 간호 영역만 별도로 분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와 저희 당에서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해서 지금은 간호법 분리 문제까지는 찬성을 하면서 이제 간호 관련된 분야의 제도 개선, 특히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문제 이런 문제까지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만 끝내 이제 관련된 이 간호법의 목적 분야 중에 의료기관 이외에 지역 사회의 어떤 분야라든지 특히 또 그 간호조무사와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막판까지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갈등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민주당도 노력을 좀 더 좀 해야 될 것 같지만 저 윤석열 정부도 노력을 다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민주당에서는 너무 간호사 편에서 사실은 좀 지나치게 이걸 좀 정쟁화하지 않나 갈등을 좀 진짜 박강원 대표도 했지만 조정하는 좀 그런 역할에 네. 민주당도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갈등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조성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팩트를 좀 체크를 하면은 OECD 33개 국가 중에서 간호사법이 있는 나라는 11개 국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간호사법이 있는 거고요.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다. 이런 좀 말씀을 팩트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카스트는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뭐 카스트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때문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카스트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공약 관련해서는 저는 뭐 공약집에 뭐 없다고 해야죠. 그 공약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공약은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문제가 좀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협상하는 대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간호협회나 관련된 우리 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재정법입니다. 재정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의료법에서 하나 있던 직역이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간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간호사협회에서 또 전향적으로 한다면 저는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홍 의원님. 네. 방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방통위 설치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법리상 면직이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방통위 설치법 8조에 보면 이제 위원회 이제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제 면직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에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중앙인사위원회가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뭐 공무원이었던 신분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공무원법상의 어떤 성실의 의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근거로 아마 저는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기관에 관련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0년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3월 달에 있었던 그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TV조선 조건부 승인을 둘러싸고 과거부터 굉장히 이런 어떤 의혹과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방통위 관련된 담당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이 지금 이제 구속 수사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연 방통위 담당 국장, 과장이 그냥 자기 뜻대로 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 저도 이제 국감 때 질의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최근에
감사 결과 특히 지금 검찰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그 1차적인 어떤 그런 심사 결과에 지금 방통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이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바꾸라는 강압적인 그런 어떤 그 지시를 알겠습니다. 내렸고 그 관련해서 이제 바뀐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네. 중요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법리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네네. 사실은 그 개별 사항마다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해임 그런 어떤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사항은 다 이제 국가공무원법 내지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명 내지는 어떤 해임 절차를 규정을 하는 그걸 이제 준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문 절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 처분을 하는 어떤 그런 처분 앞서서 당연히 어떤 그런 입장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사실은 저는 이제 문제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만약에 면직 처분을 받으면 어떤 소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혹은 또 막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절차도 동일하게 그런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그 조성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직 절차를 지금 청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면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뭐 지금 현재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걸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애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욕심이 있었으면 그 전에 이제 했죠. 이제 불과 이제 임기가 7월 말이면은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실은 지금 방통위 담당 국장 과장이 지금 구속 수사대에 있는데 관련된 기관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임이라든지 더 큰 어떻게 보면 좀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라는 이런 처분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다 고려한 어떤 결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국정조사 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 종편 이제 성인을 할 때는 이제 총점과 또 각 개별 부분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이제 재성이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총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점에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공정성이라는 상당히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분야에 이제 점수가 이제 그 미달을 해서 이제 조건부 재성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심사위원 세 사람이 그 1차에서 채점을 했는데 고쳤어요. 고쳤는데 보니까 TV조선에 대해서 특히 이 공정성 항목을 고쳤어요. 제가 그래서 국정조사 때도 계속 이게 이상하다. 왜 이 세 사람이 TV조선에 대해서 특히 공정성 점수를 고쳤냐 이렇게 되니까 뭐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상혁 당시 이제 위원장이 국정감사 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 평가가 끝났는데 향후에 보고를 하면서 결국 이제 지금 공소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좀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장 과장 통해서 심사위원 세 사람이 이 나중에 후에 이제 고쳤다 이렇게 지금 검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한상혁 위원장의 간접적인 저는 개입이다,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성래 의원하고 말씀하고 달리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암묵적인 지시 그리고 사후에 그 고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담당 국장 과장이 이제 보고를 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특별하게 이런 게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극히 이제 좀 조심을 좀 하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검찰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사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된 국장, 과장과 이런 어떤 관계선상에서 그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빨리 이제 이 부분을 좀 정상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정상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기가 다 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가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빨리 방통위 업무가 좀 정상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결국은 이제 국회 추천 몫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임명권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임명할 때도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의원직 상실된 것도 있고 특히 또 관련된 법상 3년 이내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 단체에 이제 소속이 되면 안 되는데 정보통신 관련된 협회 관련돼서 소속이 된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좀 심해서 어떻게 보면 좀 뼛속높이 좀 기울어져 있다. 뭐 저희들은 이렇게 생겨서 좀 가능하면 좀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강행한 거죠. 네, 그러면 한 앞으로 20초 남아서요. 예, 네.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난번에 거부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인사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좀 합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건 거부했다. 각 이런 건 정당의 아니란 추천 거죠. 몫인 겁니다.